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다룰 거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첫 번째로 발열 반응에 대해서 다룰 건데 특징으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에 온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예시를 살펴볼 건데 예시 같은 경우는 일단 개수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예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연소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메테인이 연소할 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산염기 반응이 있어요. 산의 예시로는 HCl, H2, SO4 등이 있고 염기의 예시로는 NaOH, KOH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산 같은 경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드는 성질을 가져요.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대로 염기 한번 볼게요. 염기 같은 경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어요. 즉, 푸른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보면 산 같은 경우는 붉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염기 같은 경우는 푸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염기 반응을 하면 H+랑 OH-가 만나서 H2O가 생성이 돼요. 이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면 산화칼슘이 CaO라고 쓰는데 얘가 물이랑 반응하면 수산화칼슘이 됩니다. 얘는 영어로 CaOH2라고 씁니다. 얘네들이 다시 쪼개지는데 칼슘 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세정,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면 호흡이 있어요. 호흡은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CO2랑 H2O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꼭 포도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백질도 가능하고 지방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속이 녹쓰는 반응이 있어요. 여기서 금속이 녹슨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금속이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마그네슘 금속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그네슘이 두 개의 염산과 반응을 하면 MgCl2랑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 위로 한 거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발열 반응의 특징과 예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 흡열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특징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주변의 온도가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시를 살펴볼 건데 마찬가지로 개수는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를 살펴보자면 소금과 물이 반응해요. 그러면 이때 소금이 있는데 소금 주변을 이렇게 물이 둘러쌉니다. 물이 소금 주위를 둘러싸게 되면 이거를 멋진 표현으로 수화되었다라고 해요. 이 숫자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로 둘러싸였어요 라는 뜻이 돼서 소금과 물이 반응하면 수화되었어요. 이때 흡열 반응이 일어났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산화 바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얘가 염화 암모늄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BaCl2가 나오고 NaOH가 아니라 NH4OH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 NH4OH는 다시 분해가 됐는데 NH3 플러스 H2O로 분해가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은 호흡의 반대인데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반응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한다는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제 앞에서는 단백질이랑 지방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도당만 가능합니다. 즉 단백질, 지방은 안 돼요. 포도당만 광합성으로 탄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시로는 물의 전기 분해가 있어요. 물이 전기 에너지와 만나면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질산암모늄이 있어요. 영어로는 NH4NO3라고 씁니다. 이게 물이랑 만나면 NH4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와 H2O가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 예시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어요. 영어로는 NaHCO3라고 씁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얘네들이 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Na2CO3랑 CO2랑 H2O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탄산수소 나트륨 있죠?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 파우더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빵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예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바로 CO2가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흡열 반응, 발열 반응에 대해서 다루는데 각각에 대해서 예시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방출하는 에너지, 발열 반응에 대한 예시로는 난방 및 음식의 조리가 있습니다. 즉, 연료의 연소 과정이 있어요. 연료가 불에 타니까 음식이 조리가 되고 발열 반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난로가 있어요.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있는데 이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발열컵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발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발열 반응은
산화, 칼슘이 있는데 영어로 CaO라고 씁니다. 얘가 물이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용기 안의 음료나 음식 등등등을 데웁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염화, 칼슘, 제설제가 있어요. CaCl2랑 물이 만나서 눈을 녹인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 예시를 살펴볼게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냉찜질 팩이 있습니다. 질산암모늄이 반응을 하는데 영어로 NH4NO3라고 씁니다. 얘가 물이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 열이 발생을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앞에서 나온 거는 화학 반응이었잖아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다 화학 반응의 일종이었는데 이제 네 번째로는 참고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상태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될까라는 거예요. 상태 변화는 기체, 액체, 고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냉장고와 에어컨이 있어요. 얘네들은 액체 냉매를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기화가 됩니다. 기화가 되면 기체가 돼요. 이렇게 기화가 될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신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얘네들은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니까 얘네들이 온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등과학 3학년 과정에서 이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 활용부터 해서 상태 변화에서 출입하는 에너지 활용까지 해서 이 세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